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설계 기사 총론 강론의 탐타기하고 세석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심화학습 강의해야 되는데 좀 양이 많아서 미리 좀 녹화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건설기계사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한 5월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반부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제 서브노트 만든 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옵니다. 부탁되고 이제 정리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사 중에 이제 가장 큰, 그, 그 기계는 뭐냐고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이제 그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이라서, 타워 크레인, 그 다음에 이제 준설선, 그 다음에 뭐 쇠석기, 향타기, 그다음에 뭐 이동식 크레인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출제가 안 되는데 최근 쭉 출제가 됐었고 엊그제 또 향타기가 도심지에서 또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향타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타기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백스테이지, 뭐, 붐, 뒤에도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타 작업에 사용되는 향타기의 종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오. 123의 3교시에 나왔습니다. 향타 작업에 사용되는 디젤 햄머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135의 1교시에 나왔고 향타기 및 향발기, 향타기를 뽑는 거죠. 선정식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138의 1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타기는 이제 왜 필요한가? 향타기는 이제 기초공상 시 말뚝, 이 파일을 집안에 받거나 뽑는 이제 핵심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만들어야죠. 무너지지 않게. 그 기계고, 충격, 진동, 뭐 회전 에너지를 가해서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집안까지 말뚝을 관리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타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 향타기를 보시면 이제 크롤라 크레인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놨고, 요 노란 부분이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리더는 뭐 하는 부분이냐? 장비 본체 전면에 수직하게 길게 장착된 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고는 이 리더를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아마 그 무게중심 이동돼서 전도되었다고 간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리더는 뒤에 있는 이 백스테이지 요거로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자, 리더는 정밀한 궤도를 유도할 수 있다. 타격용 해머와 관입되는 말뚝이 엇나가지 않도록 수직 방향의 이동 경로를 가이드하고 에, 작업 안정성 확보, 작업 중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 속에서 말뚝의 수직도를 유지하는 데 뼈대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더가 여기 체결돼 있죠. 말뚝이 이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까지 상세하면 좋지만 리더의 역할이 뭔지는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탁이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은 이제 종류죠. 충격식, 진동식, 회전 구차식이 있습니다. 충격식은 낙하에너지 폭발력으로 타격하고, 진동식은 편심추, 고속회전으로 마찰력을 감소하고, 회전 굴착식은 이제 집안을 선천공에서 미리 뚫어놓고 이제 관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충격식은 이제 드롭 해마, 자유낙하에서 타격하고 소음이 크고 효율이 낮아 현재는 사용이 이제 거의 드물죠. 이제 소리 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디젤 해머입니다. 연료 폭발력, 그다음에 낙하에너지, 기동성이 좋으나 소음, 비산먼지가 심하고 대기 오염으로부터 도심지 사용이 제한된다. 아까 요게 출제가 됐었죠? 장단점, 디젤 해머. 연료에 의해서 폭발력을 가지고 낙하에너지를 더해서 이제
막는 건데 기동성이 좋으나 소음, 비산먼지, 대기 오염으로 도시비 사용이 진행된다. 유압 해머, 유압으로 강제 승강 및 타격 에너지의 정밀 조절이 가능하며 디젤 대비 소음이 적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식입니다. 진동식이 마찰 감사 선천공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진동식은 여기 이제 편심추가 있어서 이제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에 뭐 편심추를 고속 회전시켜 진동 발생하고 말뚝과 집안의 마찰력을 순간적으로 줄여 관이 모래 집안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집안에 하면 이제 타격이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집안의 효리 시상이고 경질 집안 관이 곤란하고 진동 변파 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식은 이제 이게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스오버는 스크류를 회전시켜 집안을 먼저 굴착한 다음에 공벽 붕괴는 굴착하고 공벽 붕괴에 주의해야 하나 저소음 저진동 공법의 핵심 장비로 도심지에서 필수적으로 요거를 많이 사용한대요. 어스오버.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과거 이제 타격적 중심의 디젤엠만 뭐 극심한 소음, 비상기름, 매연으로 인한 대기며 민원 발생 요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이제 소음과 진동을 통제한 어스오버 부착 방식, 유압 해머 경타의 하이브리드 공법이 이제 주를 이룬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항탁이죠. 항탁의 종류하고 항타기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삼성물산에서 항타기 음, 점검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링크 영상을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은 뭐 SIP 공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스 오고를 통해서 설계 도중지까지 집안을 굴착하죠. 먼저 굴착하고 그다음에 소일 시멘트를 주입합니다. 굴착국 내부에 소일 시멘트, 그 지반 강화제를 주입해서 기초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기성 말뚝, 이제 말뚝을 삽입합니다. 주입된 시멘트의 페이스 위로 기성 말뚝을 자중에 의해 조준스럽게 안착시킨다. 그 다음에 약하게 타격을 해서 유압감을 이용해 가볍게 타격해서 말뚝을 지층이 완벽하게 밀착시킨다. 이게 이제 최신 저진동공법 SI 프로세스 공법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우리 점검 방법 중에 아까 이것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번가 방지 장치가 있어. 상부, 변상부, 와이어 품위 낙하 방지. 번가 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스토퍼 안전 필수 체결해야 되고 중단 회전 및 작업 반경 접촉 및 압세 방지. 오거동 회전부 접촉 방지 가지 설치하고 장비 산단부 낙하를 대비 출입 통제 이것도 선정해야 됩니다. 하단부 지치 전도 방지. 그래서 이것도 이동식 크레인처럼 여기 집안이 평탄해야 되고 여기 뭐 철판 깔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치술 제더라고요. 그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리더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정밀한 위치 고정, 흔들림 방지하고 수직 및 경사 각도 유지하고 해머의 상하 이동 및 타격을 안내하고 기초 품질 불량 및 구조적 문제 예방. 리더의 가이드가 없으면 말뚝이 틀어져 전체 구조물의 기초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장비 전도 사고의 잠적 위험에 리더는 시공 정확도를 담당하지만 장비 안전성을 좌우하며 전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리더가 앞으로 쏠려서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3월 27일에 상호한 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어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전도 사고에 잠재적 위험론이 있다. 있습니다. 작업 범위 및 안정성 조절. 리더의 각도를 조절하여 작업 범위를 바꾸거나 초기 진입 시 안정성을 확보한다.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 또 다른 데 뚫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리더는 항타 공사 시 말뚝과 해머가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시공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구조물이다. 이는 정밀한 시공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 동시에 장비의 무게 중심에 영향을 주어 전도 사격 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 전도가 되면 일단
이 집안이 이동식 크레인이나 한타기 집안이 이제 약해서 이제 전도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항타기 같은 경우는 리더의 이제 안정성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항타기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요즘 전도가 잘 안 되고 이동식 크레인도 뭐 사고가 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는 건 항타기가 도심지를 전도되면서 옆 건물을 이제 위로 전도되면서 이제 사고들 이런 것들이 간혹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석기입니다. 세석기도 이제 건설기사에서 이제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석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특징을 설명하시오가 123의 3교시. 세석기의 종류 및 특성을 설명하고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석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순환골재 세석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순환골재라는 거는 우리가 아, 재생골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물을 이제 철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구조물에 철심도 박혀 있고 철근도 박혀 있고 시멘트를 이제 다시 이제 골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환 골재입니다. 그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석기도 25점짜리로 이제 준설선 쇠석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 뭐 1년 반 만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건설기술사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버릴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석기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규칙 79조에 종류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세석기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은 79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순환골재 재생에 대해서 좀 물었던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정리하면 세석기는 이제 암석의 1차 파쇄, 2차 파쇄, 3차 파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골재는 이제 1차하고 2차 파쇄에서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파쇄는 덩어리가 큰 것들을 파쇄하고, 그 다음에 1차 파쇄 나온 것들을 좀 더 작게, 그 다음에 2차 파쇄 나온 것들을 좀 미세하게, 이렇게 해서 골재로 사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채석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석기도. 그래서 1차 파쇄 이런 이제 골재를 채취하면 거대 원석을 공정히 투입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척감은 기계적 내구성과 압도적인 압축력이 유리하는 기계입니다. 1차 파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세석기입니다. 그러죠. 세석기에서 고정판이 있고 여기 이제 원석이 들어가면 가동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암석을 파쇄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9조에는 뭐 파쇄비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어, 이 쪼시석기도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판과 동력판을 위해서 고정판을 향하는 왕복하는 가동식의 압력에 의해서 원석을 파쇄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쪼시석기 결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이로토리 세석기가 있습니다. 1차 파쇄에는 자이로토리 세석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편식축이 돌면서 이게 멘틀, 뭐 이게 쇠뭉치 같은 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원석을 파쇄하는 건데, 그래서 메커니즘은 편식축 회전에 의해서 원추 두가, 이거 두가 편심 회전을 하면서 원석을 파쇄한다. 근데 요게
콘크러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멘틀의 편심 운동, 해소의 운동이 원활히 하면 내막원성 계질로 압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그래서 1차 파세는 이제 그렇소. 자이로토리 회석기가 되겠습니다. 1차 파세는. 그래서 좀 큰 원석들을 이제 어중간하게 중간골재로 만드는 게 이제 1차 파세고. 그래서 이제 자이로토리와 콘 파세기가 이제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 일단은 콘은 이제 1차 파세는 아닙니다. 1차 파세 아니고, 이게 2, 3, 4, 2차, 3차, 4차, 4차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2, 3차 정도 파세하고, 자이로토리 파세기는 1차 파세인데, 요거는 이제 주축의 자체를 상하 이동하고, 이거는 이제 상부포, 요게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눈에 선뜻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뭐, 구조까지 뭐 그릴 만한 이런 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자이로트리 파세기는 1차 공정, 홈 파세기는 2차하고 3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콤 파세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콤 파세기는 고속입니다. 고속이고, 이거는 이제 1차 공정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간단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2차 파쇄기입니다. 2차 파쇄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원석을 이제 골재를 만듭니다. 골재로 2차 파쇄기. 2차 파쇄 입도의 정밀도 가공은 1차 파쇄를 거친 암석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골재 규격으로 세밀하게 쪼개고 다듬는 단계, 고속 회전과 충격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재 생산에 있는 이런 컨베이어 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난 속도도 속도지만 여기 각종 뭐 바위, 골재, 먼지, 분지, 그래서 이게 또 컨베이어의 골재 생산에선 또 골재가 다 채취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컨베이어가 이런 데는 좀 많이 위험하다. 속도도 빠르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2차 파쇄는 아까 자이로트리 파쇄기랑 비슷한 콤 파쇄기가 있습니다. 콤 파쇄기 제가 아까 그 카톡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내드렸죠. 이 골재가 들어가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하면서 여기 이제 골재가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은 고속 회전 및 충격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여기 이제 콤 파쇄기, 콤 세석기가 이제 2차, 2차 세석기가 되겠습니다. 2차 골재, 2차 세석기가 되셨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골재 규격을 세밀하게 쪼개 다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세석기. 제가 어젯밤에 영상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머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석기도 우리가 쪼 세석기 같은 거는 뭐 고정판과 요동판은 진짜 이렇게 고정판, 요동판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는 것들. 임팩트 세석기는 마찬가지로 어, 상품이 될 수 있는 골재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타격판을 부착한 로터의 고속 회전을 원석을 깨트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임팩트 세석기고 만약에 문제가 세석기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이거 다 적어야 되죠. 다 적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그리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롤 세석기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두 개의 롤의 압축력에 의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원석 파쇄. 이거는 뭐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롤 세석기. 그래서 그다음 3차 파쇄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임팩트 콘, 임팩트 롤까지가 이제 2차 파쇄기고 완전히 3차 파쇄기는 미세 골재를 만드는데 최종 공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3차 파쇄기는 이제 요거만 외우시면 밀 세석기 밀 여기 이제 안에 강봉이나 이제 볼을 넣어가지고 이제 고속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 내부의 강봉이나 볼이 원석을 분석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밀세석기입니다. 밀세석기. 그래서
세석기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순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정리하면 쪼 세석기, 자이로트리 세석기, 자이로트리 세석기하고 콘 세석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왕복 압축하는 거고 이제 편심회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가동 방각 고정판. 자이로트리 세석기하고 콘 세석기는 비슷하게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콘 세석기 멘틀, 임팩트 세석기 아까 그림 봤죠? 로터의 타격. 로리스석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빌리스석기는 안에 강봉이나 볼이 들어간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세석기가 종류가 있더라. 이거 다 정리해야 되더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통합 볼트 생산 생태에 보시면 단일 기계의 독립적인 작동에는 원석 크기와 물리적 특성에 맞춘 연속조이고 유기적인 파쇄 공정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생선라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보여요. 그래서 파쇄해서 덤프로 넣어서 쪼개서 놓고 2차, 3차에서 이제 볼트 생산하는 거. 요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석기의 손별 공정인데 순환골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 도심지에 이제 그런 뭐 아파트나 집 같은 걸 파쇄하면서 거기 철근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재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순환골재는 어디까지냐면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2차 파쇄. 이제 재파쇄할 때 이제 콘크러셔까지 가는데 순환골재는 보통 임팩트 크러셔까지가 이제 순환골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시 만약에 콘크루셔를 쓰시려면 이것까지 쓰시려면 필요시 콘크루셔까지 이제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순환골재 생산은 주로 사용할 수 있기는 순환골재 생산은 폐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일반 암석과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순환골재 생산업체 폐 콘크리트 재활용 지원 필터에서는 단순히 깨는 것보다 품질 좋은 볼트 생산, 철근 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세석기를 중심으로 조합해서 사용한다. 그게 이제 쪼 크러셔, 임팩트 크러셔, 콘크리트 크러셔고, 여기 이제 1차 파쇄한 다음에 이제 자석 선별비에서 철분을 분리합니다. 그다음에 2차 파쇄는 임팩트 크러셔로 이제 넣어서 또 2차 또 철근을 분리해서 스크린해서 이제 콘크리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장비는 아닙니다.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항타기하고 세석기는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타기의 종류, 리더기의 역할, 항타기 선정 시 뭐 고려할 사항, 그다음 항타기 점검 방법 이런 것들. 세석기는 아까 1차, 2차, 3차 세석기의 종류별 특징, 그다음에 순환골재 재생기가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잘 정리해서 이런 것들은 25점으로 드문드문 나오고 또 버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문제가 나오면 뭐지 수셔야 돼요. 수셔가지고 뭐 25점은 못 받더라도 뭐 18점, 19점 뭐 그림만 잘 그려도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탁이 수석기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